오늘 기후학교, 오늘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달에 네. 그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남편에게 준다. 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될지 몰랐는데 네, 전국의 남편분들에게 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SNS에 올렸더니 한 3일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부인이 어쩐지 뭘 애를 안 주고 나를 주더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안 먹어서 그냥 내가 먹는다 이런 분도 계셨고 네. 그것도 아깝다 이런 분도 계셨고 저도 좀 충격받았는데 댓글을 보면서 이 정도였구나. 전국의 남편분들께 네. 네.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드세요.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지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네. 중요한 거니까요. 네. 소비기한을 다 살펴보고 주셨을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으니까 준 겁니다.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을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종이컵은 294억 개라고 합니다. 이 많은 종이컵의 재활용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13%, 2번 53%, 3번 73%. 정답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13%요. 근데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랑 이제 세계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네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연간 세계적으로 2,500억 개 정도의 이제 종이컵이 사용됐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중에서 한 1.5% 정도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비슷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상 뭐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 일회용컵의 재활용 비율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인데 한 5%에서 10%? 아. 이제 뭐 정확한 통계가 이제 아직 잡히지 않아서 네. 뭐 5%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3%는 아니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니까 맞습니다. 1번을 네. 정답으로. 어머나,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우리 종이컵 재활용 되는 줄 알고 막 물에 헹궈서 세워놓잖아요. 네네네. 밖에서 먹을 때도. 그게 다 가서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종이컵이 재활용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그 폴리에틸렌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 종이컵 내부에 보시면 물을 새지 말라고 방수 때문에 코팅을 하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종이팩 재활용 얘기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소재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재활용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이컵만 따로 모여야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쓰고 버리기 위해 만드는 종이컵을 위해서 일단 생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나무를 베어야 하고 네. 또 불려야 하고 네. 그 과정에 물도 들고 탄소 배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코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발생이라든지 또 숲을 베서 만드는 네. 나무를 베서 생기는 또 탄소 흡수량이 또 감소한다든지 물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일회용품 금지된다 앞으로 이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식당 가면은 일회용품 안 놔두는 식당들도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은 아니다. 써도 된다 하면서 일회용 종이컵을 금지하기보다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종이컵 재활용률 5%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종이팩 말씀도 드렸고 네. 종이팩이 종이컵보다 재활용을 했을 때 이익이 훨씬 큰데도 그 이렇게 안 시스템조차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 계획도 발표한 게 없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는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네. 계획도 없이 말로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일회용품 자체의 생산을 줄여서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네.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꾸로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그걸 어떻게 좀 재활용해 보겠다, 재활용을 늘려보겠다 이런 이제 세계의 추세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재활용이 많이 된다면은 또 그래 뭐 산업적인 걸 고려해서 그런가 생각하겠는데 재활용이 지금 5%에서 10%인데 네. 정확하게도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1년 전부터 예고했던 그 식당에서 종이컵 규제를 지금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거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걸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안 쓰는 거고 우리는 이걸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네. 그 언론 브리핑에서 무려 환경부 차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종이컵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네. 말로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1년 앞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21년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하면서 네. 사실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문제하고 뗄 수 없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면서 이제 그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빨대하고 비닐봉투는 물론 이제 식기, 수저, 물티슈 이런 일회용품을 광범위하게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시적으로 종이컵이란 말이 없을 뿐이지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종이컵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이제 말장난인 거죠.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종이컵을 원포인트로 딱 제한하는 걸 만든 나라는 없지만 보면은 종이컵보다 더 강력하게 맞아요. 물티슈나 빨대나 전부 비닐봉투나 다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회용품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종이컵 거죠. 당연히 포함돼 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전데 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본다면은 그런 건 있겠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이 주로 타격을 받는데 일회용품을 못 쓰게 했을 경우에 그 다회용컵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면 정부에서 다회용컵 시스템을 갖추도록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다회용컵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일회용품 포기 못할. 뭐 다회용품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네. 새로 도입을 하려면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예산도 들고 네.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린피스가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다회용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장 이제 카페나 뭐 식당 40개당 회수업체 하나 그다음에 세척기 한 대 그리고 다회용기가 한 10,000개 정도 네. 세팅이 되면 3년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막 못할 일은 아닌 네, 거죠. 못할 일도 아니고 네. 지난 3월에 그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세종정부청산에 있는 카페에 네.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라고 직접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막 뿌리고 언론 기사가 막 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정책조차도 몇 달 다시 있다가 맞아요. 취소를 하는. 바꿔버리는. 좀 말씀을 들을수록 약간 헷갈리는 게 다회용 시스템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저는 사람들이 개인 컵 많이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염병도 돌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 시스템으로 바꾸면 자동차 6만 대 정도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요거는 이제 네. 지난 11월 5일에 그린피스에서 일회용 컵과 재사용 컵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 비교 보고서라는 네.
제목은 이제 재사용이 미래다라는 네.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일회용 컵하고 그 다회용 컵의 생산과 폐기, 뭐 사용 빈도 이런 거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여러 국가들 도시를 이제 좀 찝어가지고 네네. 이제 흥미로운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네. 부산에서 일회용 컵을 1년에 이제 일회용 컵을 대신 그 다회용 컵을 한 40회 정도 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대체하면 한 42.4%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컵 대비해서 네. 요런 결과도 있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그 종이컵이 이제 84억 개인데 그 중에서 종이컵이 37억 개고 그래서 이제 매년 요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서 1억 6,700만 킬로그램의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요 수치를 계산해 보면 자동차 62,200대가 배출하는 탄소와 같다.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추산이네요.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해봤다고 하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 아까 말씀에 그 종이컵 규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광범위하다 했는데 저희 종이 빨대도 규제에서 네, 빠졌잖아요. 네. 이 종이 빨대가 비싸고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종이 빨대에 대한 조금 호불호가 있죠. 네. 그런 기억들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또 이제 한 번 사용하고 난 다시는 안 쓸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장시간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다들 이제 그걸 꺼려하셔서 그렇지 조금 개선이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맞아요. 2년 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종이 빨대 사용 계속 이제 종이 빨대도 사실은 대안의 하나일 뿐이니까요. 네. 그 종이 빨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도자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요즘에는 도자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예 그 컵 자체에 그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입구 모양을 디자인한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면 기술력을 더 높여서 이렇게 좀 이물감이 좀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당장 그 업체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환경부는 그 업체하고 계속 이제 생산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뭐 발전을 시키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사태가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 망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도대체 빠지죠. 이제 법령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네, 그러면 누가 종이빨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걸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거 노력하시던 생산자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남아있지도 않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있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 그 후에 가서는 다시 또 처음부터 개발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네. 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컵도 일회용 컵 그거 규제 취소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 좀 더 친환경적인 컵을 연구하고 했던 업체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맞습니다. 도산 위기다 이 얘기를 하던데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냐도 이 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으로서 소비자 단체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입이 뭐 5년 남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상이어서 그래서 이 이제 훌륭한 이런 방송도 생기는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후 같은 방송도 생기는 거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천하려고 어떻게든 뭐라도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댓글도 매일 그런 게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환경부가 이런 발표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맞아요. 또 시민들이 이제 또 반발하면
뭐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건 아니다. 또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민들의 의지를 꺾고 또 환경부로서 환경부는 환경을 생각해서 시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부서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네. 응답한 시민들이 시민이 전체 97.7%. 와.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7.3%였어요. 그러면 이건 뭐 여론 탓을 할 수 없네요. 시민 의식도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차관분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아까 그 종이컵 말장난도 하셨지만 한 가지 이야기는 작년에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지금의 시민의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더 이게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그래서 결국은 갈팡질팡하는 거는 시민들이 아니라 환경부죠. 그렇네요. 규제는 강력하게 하고 그 규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좀 계획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 그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그냥 그때 땜질식으로 갈팡질팡하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저희 마음이 바로 여론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